본 방송은 엄혹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독립운동 운운하는 중2병 말기 환자들이나 갖는 감수성은 절대 갖지 않고 방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의 취지는 문파분들의 정신건강에 백신을 놓아드리기 위함이며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갱생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공금은 영수증 처리 어떤 이런 기본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의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1월까지 이게 이제 결산 보고가 이미 끝났어요. 총회 2월 달에 총회에서 결산 보고 끝났고 결산 보고에서 제가 이제 상근자 한 명 없이 자원봉사자로 여기까지 운영이 됐고 이것이 영수증이 아직 정비가 안 됐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총회 때. 그랬더니 총회에서 전체가 이제 이해를 구했고요. 그다음 결산 보고에서 얼마가 총 이제 다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총 결산 보고가. 지금도 이제 그 돌아다닌 게 그때 결산 보고 한 겁니다. 결산 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이 이제 다 지역 지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영수증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지원은 이미 나갔는데 그러니까 영수증을 다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정비를 해놓겠다 해서 인주를 받은 사항이에요. 사실은 총회에서. 그래서 2017년 정도는 이제 그 정도 모두가 이제 구성원들은 어떻게 긴박하게 4, 5월 달에 돈이 거의 다 쓰였거든요. 4, 5월에 집중됐기 때문에. 대선 직전? 네, 대선 직전이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돌아다녔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따로 있었죠. 제가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회계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영수증을 취합을 했는데 그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씩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지금의 그 논란의 지점이 그거고. 네, 다 맞췄다는 거죠. 영수증을 왜 안 보여주냐라고 사회자가 물었더니 신비라는 분이 영수증이 뭐 이렇게 원래 보여주는 단체도 없지만 지방에서 쓴 돈도 있고 지방에 나가는 활동비, 지방의 회원들이 쓰는 영수증이 있는데 그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취합하는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오래 걸려요 라고 얘기했는데 영수증을 지방에서 직접 버스 타고 사람들이 시민의 눈으로 갖고 오나요? 저희는 카톡으로 찍어서 보냈거든요. 텔레로.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스마트폰이 없으신가? 그러게요. 396만 원 주고 산. 그래. 최신 아이폰. 그래. 지난번 방송에서 그러네. 얘기했잖아요. 뭐 최신폰을 뭐 4대나 샀다면서요. 네, 이거 관리하시려고. 시민의 눈을 관리하시려고.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돈을 쓰면 카톡으로 찍어서 중앙에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진 찍어서. 그럼 그거 취합해서 보고 제대로 썼구나 그럼 돈을 입금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금이 며칠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영수증은 그렇게 빨리 오는데 그걸 왜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지? 취합하는 게 몇십만 장이 오나요? 막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본인이 썼을까? 보여주기 오래 걸리나 보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7, 80억 원 노인분들도 납득을 못 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영수증을 취합하는 게 오래 걸리고 받는 게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은 영수증은 이렇게 뭐 정리해서 지방에서 갖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의 텔레그램으로 보냈죠. 찍어서. 그것만 한 분이 다운받아서 그냥 취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취합을 여러 군데서 해서 여러 군데서 모아오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안에다 보내는 거죠. 그럼 요즘 계좌이체를 직접 은행 가서 창구에서 하나?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꾸 그분은 영수증이 전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전 세계에서 하도 오래 안 걸려요. 그럼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걸로 끝나는 건데. 뭐 원본 영수증을 꼭 모으셨다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겠다. 우편으로. 네. 근데 우편도 요즘 택배가 얼마나 빠른데. 근데 돈 받고 싶은 사람들이면 그쵸. 빨리 바로바로 보냈을 보내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영수증을 공개 못했다. 이건 너무 변명 같고. 네. 저는 이 부분을 이어서 들으며 실무를 하는 사람과 실무를 보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신비의 입장에서 봐줘야 제가 신비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이지 않게 되고 혹여 치우쳐진 생각으로 제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영수증권에 대해서 뭉뚱그리려는 모양새가 매우 불편합니다. 보통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묻는 것에 떳떳하면 묻는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봐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게 라고 따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냥 신비처럼 아시잖아요 라거나 누가 그런 거 보여주냐
뭐 이런 식의 말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전형적인 거짓말쟁이들의 패턴이고 사기꾼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믿게 하려는 방법으로 감정이 호소해야 하는데 이미 의심을 산 사람들에게 의심의 고리를 풀 열쇠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작업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꾼으로부터 더욱 의심을 살 뿐입니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 부분으로 신비를 사기꾼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패턴의 유사성을 말씀드린 것이며 정말 사기꾼이라면 하수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하수. 그러니까 맞췄는데 이게 이제 이 논란이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논란이 최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100 그때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 건데 결산복은 이미 공개가 됐고 영수증을 공개하는 단체가 없어요. 영수증까지 공개하라는 건데 부들증 다수에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람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선거와 맞물려서 이제 이 논쟁이 극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법인이죠. 임의단체죠. 예. 그 상황이면 영수증 처리는 사실은 아주 병적으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먹구를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 펑크가 나거든요. 제대로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보면 이게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분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봅시다. 3월 달까지는 돈이 없었어요. 그게 국명에서 100만 원 주는 거를 국민의 명령. 예, 100만 원 이제 활동비를 저를 준 거죠. 그거를 저는 통장에 넣고 현금 카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원칙이 현금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제일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처리는 거의 안 돼 있으면 상조금을 빼고는 현금 처리는 안 돼 있어요. 몇십만 원을 제외하고는 상조금. 단 한 가지도 현금을 뭐 몇백만 원을 뺐거나 몇십만 원을 뺐거나가 없어요. 단 한 건이. 아, 그러면 카드로 썼다고 하면 무조건 카드로 쓴 영수증 거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죠. 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계좌이체가 원칙이다. 그러면 계좌 상대가 있죠. 현금을 안 뺐으니까. 무조건 계좌 처리에 영수증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살림꾼 한 명이 맡아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수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게 다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영수증이. 지역에서 사용하니까 수십 군데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일이 이제 캡처를 해서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먹구기가 아니었다니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썼으면 주먹구기가 되는데 현금 처리는 원칙 현금 처리 안 되고요. 허다못해 길거리에서 살림꾼들이 모금함 놓고 모금한 거 있죠. 그것도 입금해놨어요. 그러니까 입금 흔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수증 공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영수증 공개는요. 어느 단체고 제가 4번의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어느 단체 한 군데라도 영수증 공개한 데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럼 영수증 공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이런 행동, 결정 이런 거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말이 그럴듯해요. 총회란 말도 그럴듯하고 인준이란 말도 그럴듯하고 마치 이제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허락받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총회란 게 뭡니까? 지난번 방송이 그 총회인가요? 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했다고 하던 그 인사동의 장소팔 극장, 제가 이름 이제 알아왔어요. 장소팔 극장에서 했던 그 이제 회의를 총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접주 총무, 그러니까 지역장과 총무만을 모아서 했던 회의이고요. 전국의 회원들에게 뭐 위원장이건 아니건 총무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 와서 똑같이 투표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회원분들한테 이제 일부만 뽑아서 380 몇 명한테만 아니 뽑아서 시민회원이 5만 명이라면서요. 네, 5만 3천여 명이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하셨었는데 300여 명한테만 문자를 보내서 여기에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영수증이 이제 뭐 그때 너무 바빠서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어제 뭐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영수증 정비를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지금은 잘하겠다. 내가 바빠서 못했다. 네.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뭐 지난번 방송에서 네, 얘기했던 다 이해하시죠. 100명 정도 모아놓고. 네, 그래서 영수증 정비를 해놓지 않은 걸 우리에게 인준받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정리를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욕먹어도 내가 끊어야 돼. 정리를 계속 할게요. 네. 5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근데 문자를 꼴랑 300 몇 명한테 보냈어요. 네. 그 300 몇 명 중에 100명 정도가 왔어요. 네. 그 100명 앞에서 상세하게 자 이번 달엔 이거 얼마 썼고 이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얼마 썼고요. 이건 영수증을 제가 못 챙겼고요.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총애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인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하더라고. 자기는 다 인준 받았대.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언뜻 들으면 맞아요. 정말인 줄 네,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당연히 네. 총애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듯 단어 네. 이게 단어의 그 함정이거든. 자, 그 300명 문자 보낸 300명은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도대체? 5만 명 중에 무슨 기준으로 300명한테만 보낸 거예요? 그걸 저도 사실은 속았어요. 신비라는 사람한테 속았고 저도 속았는데 속은 줄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고 그래서 2차 총회를 이번에 했는데 그럼 1차 총회가 언제인지 정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던 2월 3일을 1차 총회라고 하는데 아까 접조 총무라고 했잖아요. 그걸 378명을 보낸 이유가 접주 총무 그리고 옛날 접주 총무 이런 사람에게만 보낸 거지. 접주, 총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여기서 접주라고 하면 약간 간부, 그렇죠. 지역 간부, 네, 지역에서 관리하시는 지역장들을 분들. 접주라고 하는 거고 총무는 말 그대로 총무고. 네. 아 헷갈려. 뭐 이렇게 접주는 뭐고 총무는 연락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락책. 동네 대장. 그렇죠. 신혼들을 연락해가지고 모으는 사람을 연락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걸 접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분들만 300 몇 명 네. 문자 보내서 100명만 받아 총회를 했다. 그 300 몇 명 접주라는 건 어떻게 임명이 돼요? 선출을 하나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투표를 해서 선출한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도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자원해서 한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서 내리 꽂아서 너가 여기 좀 맡아줘 이렇게 한 적도 신비가? 있고. 네. 거의 대선 때는 근데 살림꾼들이 그때 일했던 살림꾼들이 그냥 방에 들어오시는 파견돼서. 분들, 예. 그래서 임명을 거의 했죠. 그렇게. 그렇죠. 저희도 이제 들어오신 분 중에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면은 해주시겠다는 분한테 맡겼죠. 신비의 변명이 구멍이 참 많습니다. 이거 진짜 본인 계좌 내역만 까봐도 바로 걸리는데 체크카드로 현금을 사용한 것과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한 내역만 확인해도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회의를 통해 인준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하며 마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된 문제였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러지 마시고 증거를 가져오시고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말씀하셔야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신비님. 예? 나이가 50이 넘었잖아. 세상 다 살 만큼 살았고 애가 아니잖아.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이었다며 이런 얼척없는 짓거리를 하고 무슨 아무튼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할 줄 알았다면 진짜 오산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입버릇처럼 써먹는 얘기가 영수증을 공개하는 단체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단체가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민의 눈처럼 가장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국민을 관심을 모아줬고 국민들을 즐겁게 해줬던 단체를 찾아봤습니다. 네,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검색창을 열고 붉은 악마 지출 내역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기사들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예. 월드컵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단체고 오히려 이 단체는 운영을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 운영도 한 게 많죠. 예. 축구 관련된 아이템들을 막 만들고 제작하고 팔았으니까요. 예. 공식이라는 라벨 달고 여러 가지 물품 팔았고 후원금도 일반 국민들이 낸 것보다는 저기 기업에서 막 몇 억씩 낸 게 훨씬 많았죠. 예.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시즌 때만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민의 눈은 선거 때만 활동해도 되는 곳이고 붉은 악마 또한 매니아층이 뭐 A매치 경기에도 참석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일반 국민들이 그 붉은 악마에 그 활동하는 것은 월드컵 때만 활동하기 때문이죠. 예. 문제는 2002년 6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볼게요. 지난해 2월 붉은 악마 3대 집행부가 출범했을 때 붉은 악마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통장의 잔고는 28만 897원이었다. 사무실은 축구협회가 무상 임대해줬지만 한 달에 30만원 정도인 관리비를 6개월째 내지 못했고
받아야 할 1200만 원은 미수 상태였다. 라고 기사는 시작을 합니다. 2002년 6월 기사니까 2001년 2월에 3대 집행부가 출범했고 당시 경비지출용 통장의 잔고는 28만 897원 뿐이었단 얘기죠. 게다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무실의 관리비인 월 30만원도 6개월째 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개털이라는 얘기예요. 이래저래 돈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기사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1만 명이었던 회원과 조직이 월드컵이 끝나면서 산산조각났다. 한일 월드컵을 1년여 남기고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네. 그래서 2001년 3월 이후 대기업에서 협찬한 후원금과 모금액 그리고 지출료 공개해요. 실제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업 스폰서 2001년 3월 이후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지출 내역 이런 거를 지금 공개를 합니다. SK텔레콤 현금 3억 원 플러스 이벤트 행사 비용 지원, 현대자동차 3억 원, 외환카드 3억 원, 동양제과 1억 원, 현금 직접 지원, 6억 원 티셔츠, 제작 지원 4억 원, SK텔레콤의 행사 지원금 약 10억 원, 홈페이지 구축에 6천만 원, 월드컵 CD 제작에 1억 4,5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월 300에서 400만 원, 2001년 그리고 2002년부터는 월 450만 원에서 600만 원, 어우 한 2배 뛰네요. 응원 지원 비용 경기당 1000만 원 안팎, 7월 말 예상되는 현금 잔고 2억 5천만 원, 협찬금 미수금 2억 원 플러스 자체 수익금 5천만 원. 네, 이렇게 기사가 이런 말 하면서 끝맺습니다. 다시 또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붉은 악마의 재정은 돈 관리를 세무사에게 맡길 정도로 복잡해졌다. 돈 굴리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협찬으로 인해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와중에 97년 9월 초대 회장을 맡으며 절대로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다시 읽어드릴게요. 절대로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신인철 씨가 4대 회장에 재선출돼 붉은 악마의 향후 진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끝맺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대로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신인철 씨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사랑 끝을 맺어요. 신비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내역 공개해라. 아가리를 확 그냥, 이재명이나 너나 뭐가 다르냐. 민주당의 불공정함과 네가 뭐가 다르냐고. 털보 새끼나 딸탱이 새끼가 하는 짓하고 네가 뭐가 다르냐고. 이 새끼야.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네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분수를 모르면 쳐 맞아야지. 대통령도 지금 어디 가서 무얼 하는지 기록을 다 남기고 계셔. 돈을 어디다 뭘 썼는지. 네가 뭔데 씨발 네가 돈을 내역을 공개를 한 해 만에 가지고 왜 공개하라 그러냐고. 억울한 얘기라고 있냐고. 미친 새끼야.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쓴 내역을 공개하시라고요. 내역 공개해주고 투명하게 다 까고 나서 길바닥에 쳐 앉아서 울던 지랄을 하던 해야 네 말에 신빙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라고. 응? 너는 특히 더 나쁜 새끼인 게 네가 슈킨 쳐먹으려고 했던 단체가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더 욕 쳐먹어야 되는 거야. 너 하나의 일탈로 인해서 지금 시민의 눈 자체가 온통 더러움의 오물을 뒤집어 썼어. 박근혜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 썼듯이 정말 자신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무시한 것이며 너의 통장 번호를 누르면서 진심을 전달하던 후원자들을 개차반으로 취급한 거야. 이 개새끼야.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통장 내역 늦게 깐다고 네가 씨발 원하는 대로 그 동그라미가 바뀌고 금액이 바뀌고 씨발 날짜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까고 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민의 눈을 살리는 게 맞는 거라고 본다. 그게 네가 시민의 눈을 그래도 사랑했구나 하는 진심으로 보일 테니까. 아무튼 이어서 붉은 악마에 대한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2006년 5월 기사예요. 소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900원 응원티 사업 불투명 회계의 순수성 논란. 19,900원 응원티 사업 불투명 회계의 순수성 논란.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굳이 안 찾아도 돈에 연관된 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화되었다는 것을 이 소제목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기사의 부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붉은 악마가 월드컵을 앞두고 펼친 일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올해 공식 후원사라는 명목으로 KTF와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각각 3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온라인 파트너인 네이버로부터는 1억 원을 받았다. 또 통신업체와 손잡고 월드컵 응원곡을 모은 음반을 발표했고 한 의류업체와 손잡고 붉은 악마 공식 티 판매에 나섰다. 이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의류업체와 손잡고 붉은 악마 공식 티셔츠 판매에 나섰다. 붉은 악마는 2002년 SK텔레콤 등 5개 회사와 후원 계약을 맺었지만 후원과 관련한 자금이 일지는 않았다. 4년 전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로 주목받았던 붉은 악마에 대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론은 축구대표팀에게만이 아니라 붉은 악마에게도 어게인 2002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붉은 악마는 축구 쉼터 운영비, 홈페이지 관리비, 물품 보관료, 인건비와 응원 준비 등 1년에 1억 원가량이 들고 올해 수입 10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축구 발전 기부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출 내역은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고 애초 축구협회 사무실 한 켠을 사용하고 있던 붉은 악마가 자립을 선언하며 서울 대학로에 마련한 축구쉼터 또한 붉은 악마 일부를 위한 공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면 팔수록 구조가 시민의 눈에 하려는 것과 방향이 비슷하죠. 예. 분명 2002년 기사 말미에 후원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던 초대회장이 재취임을 한 뒤에요. 그러면 변화의 바람이 어느 정도 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후원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꼬집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초대회장이 그렇게 초대회장을 맡았을 때랑 지금 시간이 흘러 자기가 4대 회장을 재취임할 때는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규모도 달라졌고 그죠? 그러니까 단지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쁜 놈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았지만 투명하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걸로 봐줘야 되는 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출 내역은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대목이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쓰라고 내준 축구협회 사무실을 버리고 축구 쉼터라고 독립공간으로 이사를 한 건 또 전 선수해 보이지 않아요. 네.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사. 붉은 악마의 운영과 회계 처리 방식도 문제다. 붉은 악마 초대회장 출신인 신아무개 씨가 렛츠고 투게더 티셔츠 사업과 관련한 대행 사업을 독점하기로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노컷뉴스는 23일 붉은 악마 초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F사가 별다른 경쟁 없이 대행사로 선정돼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어떠세요? 뭔가 낌새가 참 야릇하죠.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던 초대회장의 행정치고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에 붉은 악마 쪽은 우리는 동호회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내부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어서 F사에서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의 관리조차 안 되는 곳을 선정할 수 없어 오히려 F사에 부탁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붉은 악마 홈페이지에는 신아무개 전 회장의 해명글만 올라왔을 뿐 붉은 악마 운영진의 공식적인 해명글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참. 이게 기사가 끝납니다. 네. 시민의 날개와 시민의 눈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짚어볼게. 자,
여기에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호회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내부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기왕 하는 거 다른 데랑 비교할 만한 업체들을 갖고 와서 대조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고르는 것도 좋잖아요. A 업체가 얼마, B 업체가 얼마, C 업체가 얼마인데 우리 동호회 사람은 얼마에 낸다. 이게 비싸도 돼요. 동호회니까 비싸도 된다고. 대신에 다른 업체에서 얼마씩 했다라는 거, 어떻게 만들 거라는 샘플가 정도는 갖고 와서 옷감 질도 만져보고 프린팅 되어 있는 상태도 어느 정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거를 제때에 맞출 수 있는 업체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금액을 맞출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거를 다 비교해 보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체에서 뭐 10,000원 해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은 어차피 19,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15,000원 정도 뭐 판매가를 맞춰준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뭐 10,000원 해준다는 업체가 있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좀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다시 문성근 씨 그냥 뭉개고 자기 일 아니라고 발뺌만 하는 것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말한 추미애랑 똑같은 거예요.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안의 시의성을 일부러 외면하는 행위라고요. 당신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노빠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일은 물론이고 나라 안팎의 일에 대해서조차 잘못된 사실, 뭐 실수한 것 이런 것들 사과부터 하고 국민의 원성을 잦아들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쳤어요. 권력 쥐어주니까 씨발 아주 그냥 하는 짓거리가 씨발 다 똑같아져요. 이런 새끼들 걸러내야 된다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튼 신비는 아가리 쳐닫고 영수증하고 입금 내역 다 까길 바랍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은 아가리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것, 보여달라는 것을 최대한 공개하며 풀어가는 것이지, 보여줄 수 없다, 보여주는 거 없다, 이 같은 병신 같은 논리로 뭉뚱그리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